자,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을 보고 있죠? 자,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로마자 2번 저당권 효력에서 먼저 양괄호 1번 피담원 채권 범위가 있죠? 360조를 봐보세요. 자,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말을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채무 불이행으로 난 손해배상까지 가로.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실행비용이 경매비용이죠.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럼 방금 가로친 말하고 똑같은 게 무슨 말이죠? 방금 가로쳤죠? 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연배상, 지연이자 같은 말이에요. 다시 채무 불이행으로 하는 손해배상이 지연배상, 지연이자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360조를 보셨죠? 이게 피담원 채권 범위입니다. 자, 그럼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죠? 돈 빌려주는 사람과 돈 빌린 자가 있습니다. 그럼 돈 빌려주면서 채무자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다면 우리가 이제 저당권도 있고 근저당권도 있죠. 둘 중에 뭘 설정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걸 설정하겠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럼 둘 중에 뭐가 유리할까 보면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채권자에게. 실생활에는 저당권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근저당권만 있죠. 왜 이게 유리한가 이제 비교해 볼게요. 방금 360조 보셨죠? 저당권에는 360조가 있습니다. 피담원 채권 범위. 근데 근저당에는 채권 최고액을 정하죠. 이건 채권 최고액을 정합니다. 그럼 두 가지 이제 비교해 보면, 자, 민법 360조는 저당권은 아까 방금 원본, 그 다음에 이자, 위약금 있다면 위약금 있을 것이고 약정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연이자 지연배상이에요. 이 몇 년까지입니까? 1년분이라고 써있죠? 1년분. 그 다음에 실행비용을 담보한다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저당권에서는 이거 세 개는 다 일일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원본 얼마인가, 이율 연 몇 프로, 몇 년, 위약금 있다면 얼마라고 다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근저당으로 오시면 근저당권에서는 일일이 등기하지 않아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다 담보돼요. 일일이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은행에서 만약에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는 보통 빌린 돈에 120%, 130% 잡는다 그래요. 3억을 대출받으면 한 3억 6천에서 3억 9천 정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3억 9천, 6천 했다면 그 안에서 일일이 등기 안 해도 다 담보돼요. 원본 3억가 여기까지 다 담보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 지연이자 1년분 초과분도 1년이 초과하더라도 아까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다 담보됩니다. 그러니까 경매 해보시면 알겠지만 돈 못 받아서 경매 청구해서 내 돈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려. 1년. 기본 최소 1년입니다. 실생활에서. 그럼 1년 넘은 건 저당권으로는 담보 안 되는데 근저당권 1년 넘어도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다 담보돼요. 그러니까 뭘 보나 근저당이 훨씬 유리하죠. 그 다음에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게 여기에 포함 안 된 게 채권자에게 훨씬 유리해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따져도 근저당이 훨씬 유리합니다. 채권자에게. 그러니까 실생활에는 저당권은 거의 활용 안 되고 거의 다 근저당권을 활용하는 거죠. 채권자가 유리하니까. 자, 그럼 이 방금 보신 저당권에는 360조가 있고 근저당에는 채권 최고액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일단 이 두 가지는 채무자에게 적용된 거 아니에요.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여기에 써 있는 만큼만 책임진다는 책임 한도액이 아니에요. 다시 두 가지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여기에 써 있는 만큼만 책임진다는 책임 한도액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적용돼요. 제3자. 제3자만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 변제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무슨 한도액이에요? 우선 변제를 여기까지만 받는다. 그 한도액을 말해요.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경매가 진행돼서 경매가 다 끝나면 배당 순위를 내오셨죠? 경매 절차 배당 순위. 뭐라 외웠죠? 저 경비 아저씨 이름이 최당호예요. 경비 아저씨 최당호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바꿨어요. 그래서 경비 최당호 임금 공채라고 외웠죠? 경이 뭐였죠? 경매 비용, 경매 실행 비용. 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경매 신청할 때 뭔가 돈을 좀 들겠죠, 돈. 그 다음에 B가 비용 상한 청구권. 이게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 그러니까 이놈은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1순위로 돈을 받고 나간가 궁금하죠? 제3취득자. 그 다음에 채가 최우선 면제예요. 최우선 면제는 주임법, 상임법의 소액 임차인.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뭐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 퇴직금, 뭐 재보상금 뭐 그런 것들이죠. 다음 당해세. 경매에 나온 그 부동산에 붙은 세금. 경매에 나온 그 부동산에 뭐 종부세나 재산세. 그 다음 우선 면제가 이렇게 늦어요. 우선 면제가. 이건 법에 써있는 권리만 인정된다 그랬죠. 아까 전세권 우선 면제권 있었죠. 이제 저당권 좀 이따 나와 있다라고. 그 다음에 주임법, 상임법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들. 그 다음에 당해세 이외의 국세, 지방세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얘들은 다 순위에 따라 받는 거죠. 순위에 따라서. 그 다음 일반 임금 채권, 공과금, 내가 일반 채권. 그냥 돈만 빌려준 사람. 뭐 사실상 10원 못 받겠지는. 그러죠? 여기까지 받을 정도 있으면 경매 안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비치당 후 임금공채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자, 먼저 이 360조와 이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 면제 한도액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저당권에서 저당권 지연이자가 3년분 지연이자가 발생했대요. 그럼 저기서 얼마까지만 우선 면제 받아요? 1년까지만 1년까지만. 그럼 못 받은 2년은 여기서 받아요. 여기서 거의 못 받겠죠. 그럼 못 받으면 채무자에게 받아야겠죠. 그래도 거의 못 받을 거야 아마. 그러겠죠. 그래서 1년까지만 지연이자 여기까지 받는 겁니다. 1년 초과한 2년분은 못 받아요. 여기서 꼴순위로 받거나 그 채무자에게 직접 받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근저당권이었다면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만약에 3억이었다. 3억. 근데 실제 갚아야 할 돈이 3억 5천으로 확정됐어요. 이렇게 채무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경매 나오면 채권 최고액 3억까지만 여기서 받아요. 못 받은 5천은 꼴순위. 그래도 못 받으면 채무자에게 5천은 별도 받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적용되고 우선 면제 한도액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지연이자 1년 책임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채무자는 주장 못합니다. 우선 면제 받을 때 저당권이면 지연이자는 1년까지만. 1년 초과한 건 여기서 받아요.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채권 최고액 초과한 것은 여기서 받는 겁니다. 이게 우선 면제 한도액이에요. 그 다음 저 규정들은 채무자에게 적용되지 않죠. 제3자에게만 적용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과 근저당권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반 저당권을 보시면 처음에 갑이 소유자였는데 저당권자 을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 저당권자 을. 근데 갑이 채무자죠? 근데 갑이 돈을 너무 안 갚아서 지연이자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년분 발생했다. 3년분. 그럼 갑이 채무자죠? 그럼 갑은 몇 년을 갚아야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3년 전에 3년. 채무자가 1년 주한 거 아니에요. 갑이 그래요. 나도 사실은 3년을 다 하고 싶은데 우리 집안이 법과 전통을 소화한 집안이라
법에서 1년이라고 써 있으니까 1년분만 갖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맞아 죽어요. 채무자가 1년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채무자는 전액 다 갚아야지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병이 돈 주고 샀대요. 이런 병을 제3취득자.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 그러면 채무자 아니에요. 채무자는 갑이니까. 또는 만약에 이 부동산에 물상보증이 따로 있었다. 물상보증이. 그럼 얘들은 채무자 아니에요. 채무자 아니죠? 제3자. 제3자니까 얘들은 지연이자 1년분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몇 년분? 1년분만. 얘들은 제3자니까 제3자. 그럼 을은 손해네요. 을은 만약에 갑이 내 등기 말소 청구하려면 3년을 다 갚아야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 아닌 자들이 말소 청구할 때는 이 중에 1년분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손해 아닙니다. 실상. 채무자한테는 전액 다 받죠? 근데 만약 을이 경매를 했다 해보세요. 만약에 을이 경매를 청구하면 이 중에 몇 년까지만 우선문이 받아요? 1년분만 1년. 괜히 옆에 써야하는데 떨어졌네요. 자, 1년까지만 여기서 받아요. 1년까지만. 을이 경매 청구했을 때 2년은 어디서 받아요? 여기서 못 받아요. 사실 못 받습니다. 못 받으면 을은 갑한테 결국 받으면 돼요. 그러죠? 2년분을. 따라서 병이나 물상보증이 경매 청구했을 때 1년분만 변제하고 말소당해도 을은 실질적으로 손해 없어요. 을이 경매 청구했다고 가정해봐도 을은 1년까지만 여기서 받고 2년은 못 받으면 갑에게 또 받아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이걸 주장하는 거지 채무자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근저당으로 와보시면 사실 갑이 소유자인데 이제 근저당권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두 번째 근저당권자 K은행 채권 최고액 3억이라 해보세요. 근데 갑이 갚을 돈이 3억 5천까지 확정됐다. 이 상태에서 세 번째로 병이 돈 주고 샀다. 이걸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갑은 채무자죠. 갑은 조장 못해요. 채무자는 전액 다 갚아야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채무자이죠. 이 자들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K 손해 없습니다. K가 이 부동산을 경매했더라도 이걸 다 우소변제 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까지만 받아요? 자, 아까 여기 3억. 3억까지만 여기서 받고 못 받은 5천 여기서 받거든요. 못 받은 갑에게 따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해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채무자 아닌 제3자 이걸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나중에 좀 이따 근저당에서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118페이지 보세요. 118페이지 360조 보셨죠? 아래 반가로 1, 2, 3은 다 등기하다 그랬어요. 그럼 반가로 4번 채무불이익이나 손해배상 보세요. 1번은 밑줄 몇 년? 1년분이죠? 그럼 동그랑 2번이 중요합니다. 자, 2번.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한다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 동그라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며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연배상이 3년이라면 3년 전부를 변제하지 않는 한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같이 보실게. 자, 120페이지 와보세요. 120페이지. 중간에 큰 3번 제3취득자 지위 있고 법조문이 3개 있죠? 법조문 아래 보세요. 자, 법조문 아래.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족하므로 지연이자는 원본의 몇 년? 밑줄 1년분만. 아랫줄 보세요. 근저당이라면 밑줄 어디까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아니니까. 그 다음 125페이지 가보세요.
125페이지. 이제 그쪽이 근저당이죠? 하단에 양괄호 3번 근저당권 효력이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서 설정 계약에서 정해진 피담은 채권을 담보한다. 따라서 최고액 범위 내기만 하면 모두 근저당권에 담보되고 지연배상은 1년분의 하나에 담보된다는 규정은 근저당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잡아보세요.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해보세요. 만약에 이자가 경매 청구하면 경매 청구할 때 돈이 들겠죠? 돈. 그 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 1,000만 원. 그게 2,000만 원이에요. 그럼 근저당권자 1,000만 원 지출했죠? 그럼 만약에 이 1,000만 원을 채권 최고액에 만약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해보면 다시 1,000만 원을 3억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여기라 했죠? 그럼 명순위로 1,000만 원 받았어요. 1,000만 원을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키니까 여기서는 너 1,000만 원 받았으니까 2억 9천만 받아 그 말입니다. 2억 9천만. 불리하죠? 그래서 포함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만 원 별도로 받고 여기서 얼마까지 받는다? 3억까지. 3억까지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포함 안 시킨 게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죠? 이게 더 어려워서요. 다시 포함된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여기 3억에 포함된대요. 3억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1,000만 원 먼저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2억 9천만 받아 그 말입니다. 근데 포함 안 된다 그러면 1,000만 원 여기서 받았죠? 별도로 여기서 3억도 받는 거예요. 이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예요. 그 다음 하단에 동그라미 2번. 채권 최고액은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할 뿐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근저당에서의 최고액은 그 다음부터 가로 쳐보세요. 가로. 자 가로. 후순위 권리자 담보물의 제3취득자 및 물상보증인 괄호 씁니다. 제3자. 얘들은 채무자 아니에요. 가로치는 사람 누구다? 채무자 아니다. 제3자. 제3자. 그럼 가로에 대한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확정된 피담은 채권에 거기다 써보세요. 3억 5천이라고. 3억 5천. 3억 5천이 채권 최고에 거기에 3억. 3억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 전액 3억 5천을 변제하지만 그 다음 채무자 아닌 자들이요.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 채무자 아니죠? 이제는 얼마까지만? 채권 최고액 3억까지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두 개를 잘 이해하시 거의 시험 해마다 나오니까 잘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118페이지 와보세요. 그래서 이제 360조를 보셨죠? 그럼 118페이지 이제 하단에 양괄호 2번 목적물 범위 있습니까? 358조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저당권 효력 범위입니다.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가 특약 약정이죠? 약정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안 미친다 그랬어요. 안 미친다. 그러니까 이 법규정은 약정이 더 우선하죠? 그러니까 이건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그러니까 특이해서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정답 임의규정이라고 정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규정. 강행규정. 근데 전해 공발 유치권하고 이 규정은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러니까 특이하죠? 그 다음 359조 보세요. 과실현 효력.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밑줄이 나오죠?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이 미친다. 그 말이 원래는 안 미쳐요. 아까 제일 처음에 했잖아. 여기 원래 안 미친다라고. 근데 예외적으로 압류 후부터만 미친다요. 압류 후부터 예외적으로. 그래서 원래 안 미친다가 중요해요. 원래 안 미친다. 예외적으로 압류 후부터만 미친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358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119페이지. 다 358조 설명입니다. 그럼 반가로 1번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써있죠? 그럼 동그라미 1번에 밑줄이 2번 있어요. 밑줄.
부합물 종물이면 저당권 설정 전에 있었던 것이든 저당권 설정 후에 나온 것이든 다 같이 다 미칩니다. 단 약정이 더 우선하더라 했죠?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후에 나온 부합물에도 다 미쳐요. 자, 이제 이런 거죠. 자,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의 부합물이라든가 또는 종물 또는 부합물, 부동산의 종된 권리 다 마찬가지예요. 이래 있겠죠? 그럼 얘들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러죠? 여기 딱 딸린 식구들입니다. 그랬을 때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 그 저당권은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다 미쳐요. 원칙. 특약이 없느라. 특약이 없느라. 자, 그럼 시간적으로 부동산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후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다 미쳐요. 왜 그래요? 떼기 힘드니까. 떼기 힘드니까. 저당권 설정했죠? 나중에 나온 것도 원칙 다 미쳐요. 이렇게 동그란 1번에 밑줄 2개입니다. 그 후에 된 것도 다 미친다. 뗄 수 없으니까 서로. 그러죠? 좀 예를 들면 그 동그란 2번이 이제 팔립니다. 자, 1층 건물 갑이 신축했는데 이 1층 건물에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근데 갑이 2층을 중축했어요. 근데 이 파란색 인측이 1층에 독립성이 없대요. 그럼 2층만 분할 등기 못하죠. 1층에 부합된 거예요. 부합된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후에 나온 부합물이죠. 그래도 저당권은 여기까지 다 미쳐요. 자, 그럼 갑은 독립성이 없으니까 분할 등기 못하죠. 그럼 갑은 등기소 가서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이제 증축했는데 무슨 등기해야 돼요? 이제 면적이 증가했으니까 표시 변경 등기. 근데 표시 변경 등기를 안 했어요. 법을 몰라서. 근데 이제 A가 1층 경매 청구했어요. 그럼 이 파란색 부분은 표시 변경 등기 안 했으니까 어떤 공적 정보에도 나타나잖아요. 따라서 경매 신청했을 때 경매열차에서 파란색은 경매 목적물로 평가 안 됐어요. 등기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B가 경락받았다. 경락인 B는 파란색까지 취득해요, 못해요? 다 취득하는 거죠. 저당권이 파란색까지 다 미쳤으니까 B는 전부 다 취득해요, 전부 다. 다 취득합니다. 설사 경매 목적물로 평가 안 됐더라도 당연히 2층까지 다 취득해요. 그 증축 부분까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건물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는 분리해서는 별개 독립물로 소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358조 의해서 부합된 증축 부분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그 다음 말을 가로칩니다. 이제 가로를 함정으로 내요. 자, 가로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열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로. 그 다음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가로를 함정으로 내요. 가로를 이렇게 내요.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경락인은 증축 부분 소유권 취득 못한다라고 내요. 그럼 틀렸죠? 경매 목적으로 평가 안 됐더라도 취득한다. 부합물이니까 당연히 취득한다. 당연히. 이제 3번은 밑줄 종된 권리. 여기 아까 종된 권리에 미친다 그랬죠? 여기 종된 권리. 이제 그 밑에 5줄은 이런 말이에요. 일단 밑줄이 대지 사용권의 밑줄이 보이죠? 그럼 그 위는 이런 말입니다. 지난주에 했으니까 안 읽을 거예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자, 갑소유 토지에 을건물이 있어요.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만약 을에게 법정 이사권이 있다.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죠. 그러죠? 그랬을 때 이 건물에 저당 설정하면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도 당연히 미친다. 그러죠? 타인 토지 있는 건물이니까. 이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건물 경매를 청구해서요.
건물 경매를 청구해서 A가 경락받았다. 경락. 그럼 A는 이제 건물 소유권 취득하고 법정상권 취득하겠죠. 그죠? 저당권이 종된 권리에 미쳤으니까. 그럼 A 건물 등기야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까? 예? 저 등기 없이 경매니까. 경매니까. 여기까지는 다 맞춰요. 그럼 이제 A는 법정상권 등기야 취득해요? 등기 없이 취득해요? 예? 찍지 마시고 항상.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시험 나오면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그 지시를 활용해야지 무조건 찍으니까 틀린 거예요. 지금 건물 소유권 물권이죠. 건물 소유권 물권. 지상권 물권이죠. 물권. 둘 다 물권이죠. 그럼 물권 취득할 때 등기해야 되는가 필요 없는가는 취득 원인이 법률행위가 법률 규정 보는 거죠. 다시 건물 소유권 물권, 지상권 물권. 그 물권 취득할 때 법률 규정이니까 둘 다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이게 매매 계약이라면 매매. 그러면 건물 소유권 물권, 지상권 물권. 그 물권을 매매를 취득하려면 둘 다 등기하겠죠. 180이죠. 근데 이건 경매니까 다 경매로 취득하죠. 소유권, 지상권. 그러니까 둘 다 등기 없이. 그러죠? 경매로 취득하니까. 라고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세 줄 딱 썼잖아요. 이게 세 줄 이렇게. 282점에서. 그죠? 지난주 한 걸 기억 못한 건 그건 제 탓이에요. 제가 얼마나 수업을 잘 못했으면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한 걸 기억 못하겠어요. 다 제 탓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자, 좀 더 강의를 잘 준비해서 이제 더 열심히 할게요. 이제. 다 제 탓이에요. 이제. 그래서 3번은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밑줄이 전유부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있죠? 전유 부분에는 대지 사용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저당 설정하면 당연히 여기도 당연히 미치겠죠? 라고 이제 이건 집합건물 보셔서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은 임의규정 동그라미. 약정이 우선합니다. 약정 없을 때 358조가 저당권이 부합물 종물에 다 미친다 그랬고, 반가로 2번. 반가로 2번을 잘 봐보세요. 저당 토지 위의 건물까지. 다시. 저당 토지 위의 건물. 그럼 저당권이 토지에 있습니까? 건물에 있습니까? 저당 토지 그랬죠? 저당권이 토지에 있어요. 토지. 그럼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죠?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여기 미치지 않아야겠죠. 여기 당연히.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부합물 아니니까.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반가로 3번이 물상대이고 1번은 이미 다 했어요. 밑줄 2번이 있죠. 압류해야 되고 아래 밑줄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다 했었고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어려우면서 중요합니다. 최근에 2번 시험에 나왔어요. 한 번은 아예 이 문제를 독립대 문제 사례 가불병을 아예 냈고 또 한 번은 그냥 정답으로 한 줄 쫙 냈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 하는데 기출문제집은 다 사셨죠? 거의 다 사셨죠? 뭐 특강을 들으셨든 안 들으셨든 기출문제라는 최근 6년간 21회부터는 다 풀어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어차피 우리 객관식 모든 출판사 문제집이 기출문제를 다 그냥 변형한 거 이렇게 다 변형한 겁니다. 또는 다른 시험 민법 문제 있겠죠? 뭐 간평이나 법무사 그런 문제 좀 쉬운 것을 약간 다 변형한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모든 객관식 시중에 있는 문제는 그 다른 국가고 시험을 다 변형한 거예요. 결국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시간 날 때마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초당권 했으면 집에 가셔서 초당권 기출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그 문제 드렸죠? 매달 그 2장씩 문제 그거. 그건 이제 판례를 제가 객관식으로 바꾼 거니까 그것도 이제 객관식 그 판례 공부를 해서 한 번씩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항상 기본서나 요약지 위주로 공부하셨죠?
7월 때는 문제집 위주로 공부해요. 문제집 보면서 모르는 걸 기본선언 역시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 이제. 문제집 위주로.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문제집에 해설이 있죠? 해설 보지 말아 그랬어요. 해설. 해설은 지금까지 우리랑 공부한 방식과 다른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거 보면 더 혼동되겠죠? 그냥 문제만 쭉쭉 보세요, 그냥. 우리가 한 대로 공부하세요. 해설 보지 마세요. 난 정 모르겠다. 그것만 해설 찾아보시고 볼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해설 볼 시간에 차라리 그 문제를 한 번 더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문제를. 문제 스타일을 익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119페이지죠. 제일 아래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 불구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자 을.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1-1 돼 있으면 병인 누구에게 돈 빌려줘서? 을에게 빌려준 거죠.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라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저당권 객체한 겁니다. 이걸 전세권 이후에 저당권 설정했다고 표현했죠. 혼동할 때. 그럼 우리 변제기에 돈을 안 갚았어요. 변제기에 돈을 안 갚으면 병은 경매하겠죠. 뭘 경매해야 되죠? 우리 돈 안 갚았어요. 그럼 병 경매하겠죠? 뭘 경매해요? 전세권. 이게 저당 목적이니까 전세권을 경매해요. 전세권. 전세권 경매에서 A가 경락받았다. A. 그럼 A는 전세권 경락인이죠.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아니라 A가 살아요. A가. 그 기간 끝나면 누가 갑에게 전세금 받아나가요? A가 받아. A. 그게 전세권을 경매받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했다. 전세권 기간이 만료됐대요. 그럼 전세권 소멸하죠? 소멸합니다. 말소등기야 소멸합니까? 말소등기 없이 소멸합니까? 말소등기 없이. 신법 기피혼나 말소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그럼 저당권도 소멸해요. 경매 목적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더 이상 전세권 없죠? 더 이상 전세권이 없으니까 이걸 경매할 수 없어요, 이제는. 아까는 경매했지만 이제는 경매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전세권이 없으니까. 말소등기 없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전세권을 경매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간이 끝나면 을음 갑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겼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 이게 가치역 변형물입니다. 저당 목적물 대신 생긴 가치역 변형물. 이것을 이제 병이 압류해서 이걸 물상대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압류해서 물상대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더 이상 없어진 걸 경매 못해요. 더 이상 없어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넘기시면 밑줄로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 넘깁니다. 이제 120페이지. 2번 경매초음권 우선면제권이 있죠. 363조부터 1항 전세권자는 그 채권 변제 받기 위해서 저당물을 당연히 경매할 수 있죠. 다음 356조 저당권 내용 보세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그 3자가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면제라고 써있죠. 이렇게 우선면제권은 법에 써있는 권리만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3번 제3취득자 지위가 있고 밑에 법조문이 3개 있죠. 그 법조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3취득자가 누군지만 알면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3취득자가 누군가 한번 봐볼게요. 법조문에서 두 번째 법조문 364조 있습니까? 거기 조문에 가로를 쳐보세요. 자, 가로.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까지 가로. 제3자까지 가로치고 이게 제3취득자예요. 그러니까 제3취득자는 누구다? 먼저 저당 부동산. 첫째, 저당 부동산이 있어야 돼요. 먼저 저당권이 설정됐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거나 또는
지당권, 전세권, 법에는 없지만 임차권 취득한 자, 임차권. 그 자를 용의권 취득한 자. 그래서 저당권이 있는데 이런 건 취득한 사람을 얘들 제3취득자 그 말이죠. 제3취득자. 라고 법에 써 있죠. 그럼 무슨 말인가 보면 자, 시가 5억짜리 가서요. 갑의 소유자였죠. 이것도 좀 지겹죠. 맨날 하니까. 저당권이 있는데 채권액이 3억이래요. 3억. 갑이 3억 빌린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저당부동산 소유권 취득한 자. 이자를 제3취득자 그 말이죠. 시간적으로 먼저 두 번째 저당부동산 소유권 취득한 자를 이 제3취득자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병이라면 보통 둘 중에 하나로 삽니다. 나는 대출을 원치 않으면 매매할 때 내가 5억 주면 내가 준 5억으로 바로 말싸움과 동시에 5억 주고 사면 되죠. 보통 그렇게 많이 사죠. 근데 나도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그럼 갑이 빌린 돈이지만 내가 대신 갚기라고 5억짜리 2억에 사면 되죠. 보통 그렇게 많이 사죠. 저당권을 안고 갑이 빌린 돈이지만 내가 대신 3억 갚기라고 5억짜리 2억에 사면 되죠. 보통 우리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살아요. 이 둘 중에 하나로. 이 둘 중에 하나 산 사람은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너가 빌린 돈이지만 내가 3억 갚기로 해서 5억짜리 2억이 샀대. 2억에. 보통 우리 이렇게 많이 사죠. 근데 우리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누가 돈 안 갚은 거예요? 누가 안 갚았어요? 병이 안 갚았죠. 내가 갚기로 하고 5억짜리 샀잖아요. 내가 안 갚았죠. 그래서 경매 나왔어요. 그럼 누구를 나무랄 수 있습니까? 내 탓이죠. 이자는 제3취득 아니에요. 제3취득자란 약간 미친놈이 나오지. 약간 완전히 미쳤어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오늘 5억을 다 주시면 그날 말소한 게 아니라 내가 1년 후에 이거 변제해서 말소할 테니까 오늘 5억 다 주래요. 나보고. 그럼 5억 준 미친놈이 있겠어요? 없다 그랬죠? 가끔 주는 그 미친놈이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5억을 다 줘요. 그날 변제하면 다행인데 1년 후에 갚아서 변제할 테니까 나에게 1년 시간을 주고 오늘 5억 다 달래요. 주는 미친놈이 있었어요. 근데 경매 청구했네요. 누가 안 갚아서요? 갑이 안 갚아서 내 소유권 뺏게 생겼죠? 이 미친놈 제3취득자예요. 완전히 미쳤어요. 불쌍하죠. 그래도 불쌍하니까 법에서 보호하는 겁니다. 불쌍하니까. 갑 믿은 죄로 내 소유권 뺏게 생겼죠? 이 사람이 제3취득자. 그래도 이런 놈 별로 없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러죠? 아무리 봐도. 근데 이런 사람, 이자도 제3취득자 사람. 저도 지금 저렇게 살고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등기 불구의 저당권이 있죠? 네. 이 아래 전세권 취득했거나 또는 지당권 취득했거나 또는 등기를 했든 안 했든 시간적으로 두 번째로 임차권 취득한 병. 이자가 제3취득자예요. 저당부동산의 용의권 취득한 자. 그럼 이 상태로 경매 나오면 저당 밑에 다 지워지죠? 다 집사면서 쫓겨나야 돼요. 이 불쌍한 사람을 제3취득자. 그럼 이자들은 불쌍하니까 법에서 보호해요. 불쌍하니까. 그래서 내 소유지만 경매 나왔을 때 내 건 내가 경락받아요. 그러면 소유권 뺏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내 건 내가 경매할 수 있어요. 경매인 매수인 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경매인, 그래서 법에서는 경매인 매수인 될 수 있다. 내 건 내가 경매받아요. 이자들도 자기가 경매 받아버려 안 쫓겨나겠죠. 소유권 취득해버리니까. 두 번째로 얘가 경매 신청하면 갑이 채무자여 갑이 갚기로 했으니까 그걸 내가 대신 갚아요. 그럼 경매 안 나오죠. 그리고 그 3억을 갑에게 청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갑채무를, 내가 채무자 아닌데 갑채무를 대의변제해서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까 지연이자 몇 년만 변제한다? 1년만 1년. 근데 이 두 가지는 갑이 돈이 있을 때 말이에요. 갑도 돈 10원도 없어 5억 다 주니라고. 그럼 경매 나와서 쫓겨나겠죠? 병도 쫓겨나요 이제 병. 돈 없으니까. 쫓겨나는데 이 불쌍한 병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제출했다면 그 필요비 유익비를 제일 먼저 1순위로 상환해 줍니다. 1순위로. 그게 아까 배당순위 경비 최당후 임금공채 그랬죠? 최우선보다 더 빨리 받아요. 비용 청구. 왜 그래요? 불쌍하니까.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제출했다면 제일 먼저 주는 겁니다. 최우선보다 더 빨리 받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렇게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법조문에 363조, 364조, 367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3지자가 누군지 알면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자 363조 2항.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도 경매인, 매수인이 될 수 있다. 내 거 내가 경매 받아요. 내 거 내가. 자 364조 가로쳤죠.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당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즉 피담은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갚을 돈이지만 내가 대신 갚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다음 327절 읽어보시면 돼요. 특별한 거 그냥 필요이익비를 우선상환 받나죠? 근데 몇 순위? 그러니까 0순위, 1순위로 받는다. 이제 그 말은 법에는 없죠. 경멸자에서 0순위로 1순위 받아요. 그 다음 이제 제일 밑에 4번 저당 토지 위유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권 나왔죠? 이제 365조 보세요. 조문. 밑줄만 볼까요? 밑줄만 토지 저당권 후 건물 축조 그랬죠. 다시 밑줄 법조문. 토지 저당권 후 건물 축조. 그럼 그 토지는 나대지네요. 그럼 나대지에 저당 설정하고 건물 지었죠? 그럼 결론 법지 X. 법정이사건 발생하지 않죠? 나대지였으니까. 그래서 건물 철거당해요. 건물 철거당하면 건물이 불쌍하니까 철거를 막기 위해서 토지 건물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문은 법정이사건 성립 안 될 때만 인정되겠죠. 그러니까 저당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야 돼요. 저당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건물 철거될 리가 없죠. 법지 인정되니까. 그래서 법지가 인정 안 될 때 아까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일괄경매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일괄경매 청구권은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저당권 설정자 소유 건물해야 돼요. 설정자 소유 건물. 그래야 일괄경매 할 수 있고 제3자 소유 건물이라면 일괄경매 못해요. 그래서 설정자 소유. 두 번째,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셋째, 선택사항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자, 그럼 처음에 토지가 나대지가 있었죠. 나대지에 두 번째로 토지의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네, 세 번째로 갑이 건물 신축했어요.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으니까 이자가 토지 경매를 실행한다. 토지 경매. 그래서 의리 경락받았습니다. 건물 철거해 그러면 법정이사고 인정 안 되죠? 그럼 철거하면 철거해야 돼요. 그럼 건물이 아까우니까 이때 A가 선택해요. 토지만 경매하든 분명히 건물에는 저당권 없죠? 저당권이 없는데도 건물까지 일괄경매 청구해요. 저당권이 없는데도. 이때는 동일인에게 토지 건물을 경락시킵니다. 그래야 내 건물 철거 청구하지 않겠죠? 이렇게 철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단 건물에는 저당권 없었으니까 건물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여기서 토지에서밖에 우선이 못 받으면 돈 못 받을지 모르니까 나대지력 경매에서 받을 수 있고 둘 다 살려서 토지에서만 받을 수 있고 A가 선택하는 거지
꼭 일괄경매할 의무가 없어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 건물에 저당권 없죠? 저당권 없는데 함부로 경매 못해요. 설정자 소유 건물해야 돼요. 설정자 소유 건물해야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갑이 신축했어요. 건물을 갑이 신축했는데 나중에 비 없죠? B가 돈 주고 샀다. 그럼 현재 저당권 설정자 소유 건물 아니죠? 소유자가 다르면 그때는 남 건물 함부로 경매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일괄경매 못합니다. 반대로 B가 처음에 갑에게 토지를 빌렸어요. 용의권자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갑이 돈 주고 샀대요. 결국 소유자 똑같아졌죠? 이때는 일괄경매할 수 있습니다. 설정자 소유 건물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작년에도 이게 시험에 나타나왔죠? 그럼 다시 법조문 봐보시면 법조문 365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그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일괄경매. 그러나 그 건물 경매대가에서 우선면제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1번 요건이 있죠? 판가로 1번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어야 돼요. 판가로 2번 경매 청구 당시 저당권 설정자 동그라미 소유 동그라미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동그라미 1번 건물은 경매 청구 당시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가 중요해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상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 그랬죠. 여기네요. 갑이 신축해서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다르죠? 일괄경매 못해요. 근데 동그라미 2번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 즉 갑으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 뭐 임차권 같은 거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 소유권 취득한 경우 그랬죠? 그럼 여기죠? B가 갑에게 토지 임차권을 취득해서 건물 지었다가 결국 갑이 돈 주고 샀대요. 그때는 일괄경매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효과 동그라미 1번은 밑줄 건물 경매대가 우선면제 없어요. 2번의 밑줄 선택사항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아래 큰 5번이 있죠. 이제 저당권 물권 침해당할 수 있죠. 그럼 동그라미 1번 물청은 밑줄 뭐가 없다? 반환 청구 이게 잘 나오고 2번 3번은 그냥 가볍게 시험에 거의 안 나와 거의. 2번 그냥 읽어만 볼게요. 손해배상 청구권 봐보세요. 저당권 침해로 목적물 가액에서 채권 완제를 받지 못한 손해가 입었다.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3번은 담보물 보충 청구예요. 저당권 설정자 책임인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 예를 들면 깨끗한 토지가 저당물이었는데 여기 막 폐기물을 막 갖다 묻었대요. 막 폐기물을. 그럼 누가 토지 안 사겠죠, 잘? 그럴 때요. 자, 그런 때. 그 다음,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서 원상회복, 폐기물 다 파가 원상복구해 깨끗하게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들이죠? 그래서 1번 위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로마자 3, 저당권과 용익관계가 있고, 밑에 큰 1번 있고 한 10줄이 있죠? 그 큰 1번에 5번째 줄 끝에 밑줄이 있어요. 최선순위 저당권 말소기준 권리. 다음 2번은 밑에 큰 2번이 3줄 있죠? 이게 시험에 작년 빼고 해마다 정답으로 나와서 작년 빼고. 작년에 출제위원들이 약간 좀 맛이 갔나 봐요. 이걸 시험에 안 내고. 그러면 큰 1번의 밑줄이 최선순위 저당권 돼 있죠?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고 최선순위 저당권. 이 내용은 안 읽어봐도 돼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이걸 한국말로 풀으니까 내용이 그리 긴 겁니다. 이걸 올해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에 1순위 저당권이 있고 2순위로 뭐 전세권 대항력 있죠. 지상권, 물권 다 대항력 있죠. 임차권 대항력 없는데 대항력 갖췄대요. 이 상태로 경매 나오면
1순위 저당권부터 다 이렇게 지워지죠? 대항 넣습니다. 대항 있다가 다 소멸해요. 짐 싸서 나가야 돼요. 이런 B를 뭐라 그랬죠? 이런 B들을 뭐라 불러요? 네? 이런 B들을 뭐라 불러요? 저당권 밑에 있어서 경매하면 다 쫓겨난 사람. 이 시간에 있어요. 방금 이 시간에.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저당권 밑에 용의권 취득해서 경매하면 권리 다 뺏기 불쌍한 사람. 제3취득자. 다 권리 뺏겨 짐 싸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전세권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어요. 지상권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어요. 채권인지만 예외적으로 갖췄어요. 그러더라도 경매에서는 저당권 안에 있으면 다 밑으로 소멸되니까 대항력 결국 소멸합니다. 다 짐 사서 나가야 돼요. 이 불쌍한 사람을 아까 제3취득자. 이번에는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대항력 임차권자가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당권이 있었다. 이대로 경매 나오면 밑으로만 지어주고 이게 살아남죠. 그러니까 이들은 대항력이 끝까지 유지돼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종합하면 이제 시험 항상 이렇게 나와요. 항상 우리 시험은 1순위가 저당권자 A가 있고 2순위가 저당권 밑에 있으면 말소 되겠죠. 지워져요. 어차피 얘는 전세권, 지상권, 대항력 임차권, 주택 임차가 사람. 그 다음에 저당권 C가 있으면 경매는 항상 이거 신청 우리 시험은 그럼 이 중간에 샌드위치 살아남는가?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밑줄 최선순위 저당권. 그래서 2부터 다 소멸되죠? 그러면 샌드위치 다 짐 싸서 나가야 돼요. 이 제3취득자. 그래서 이게 해마다 시험에 나온 겁니다. 정답으로. 작년 빼고. 그 다음 제일 밑에 로마자 4번 저당권 처분과 소멸이 있고 361조 보세요. 그게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361조 저당권 아새끼는 그 담보한 채권이 엄마 분례해서 타인에게 양도 못하죠.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를 하지 못합니다. 아까 모자로 했잖아요. 그 밑에 세 줄이 이제 팔레고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자, 갑이 소유자인데 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그러면 이 1번 저당권을 이전한대요. 이전 양도한다. 그럼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등기 뭐라고 적어요? 2번이에요. 1-1이에요. 1-1. 아까 소유권 말고 나머지는 다 부기등기. 그럼 저당권 양도할 때 이 빚쟁이 갑 동의 얻어야 될까요? 빚쟁이 동의 필요 없겠죠. 이 동의 얻은다면 무서워서 돈 빌려줘요. 그래서 빚쟁이 동의 필요 없고 그냥 을과 병이 넘길 수 있죠. 그래서 밑줄 채무자나 물상보증에까지 합의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을과 병 합의로 자유롭게 저당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이제 369조가 부정성 있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걸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5글자로? 예?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엄마네요. 엄마가 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인해 소멸한 때 아새끼도 따라 죽죠? 저당권 소멸한다고 부정성. 여기까지 해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잘 나오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아까 모자로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특수한 저당권을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공동저당과 근저당권을 하겠습니다.